암호화폐 시장에는 시장 상황 외에 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해 금 가격과 원자재 가격 및 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이슈가 맞물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비트코인과 역상관관계인 달러 인덱스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 불리우는 FOMC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 3시 미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FOMC 전후의 현 상황과 암호화폐 상승 랠리를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연준의 기준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5월의 금리 결정도 동결로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발표 결과보다는 이후에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물가 지표가 기대와는 달리 높게 나오고 노동시장 또한 견고하게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 가능성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입보다 유출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홍콩에도 ETF가 출시되었음에도 수요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수준 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려가 되었던 금리 인상 부분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밝혀 다소 통화정책에 완화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태그는커녕 플레이션도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으며 6월부터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두고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올해 초 기대했던 세 차례의 금리 인상에서 한 차례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금리는 당분간 동결되는 선에서 유지될 것이며 다음 달에 있을 금리 결정도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것인데 여러 금융 전문가들은 빠르면 9월에서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패드와치를 보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은 9월부터입니다. 다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아주 낮고 금리는 동결된 채로 유지하다가 하반기쯤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듯 미 연준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시점에 암호화폐의 다음 상승 랠리를 위해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또 다른 변수는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월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고용 지표가 약해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미 연준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현 기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탄탄한 고용시장입니다. 흔히들 실업과 물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고용주는 직원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일자리가 많아져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수차례 금리 인상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미 연준은 고용시장의 예상치 못한 악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물가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 그리고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뒤에 언급할 요소들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들 중에는 ETF 유입과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유출량 등도 있지만 예정된 요소 중에 미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과 11월에 있을 대선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재무부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백은 오는 29일 첫 시작으로 7월까지 최대 20억 달러, 하나 약 2.7조 원의 국채와 5억 달러의 물가 연동채를 매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유동성 지원 차원의 바이백은 7월까지만 실시하지만
재정 상황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현금 관리 차원의 바이백도 올해 말 가능할 수 있으며 유동성 지원 바이백 또한 제약이 해결되면 바이백 금액 한도를 올리는 등의 제안도 변경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듯 재무부가 앞서 국채 조기 상환에 나서면 중장기 미 국채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1월 미 대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미국답게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급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앞서 얘기한 재무부 계획을 앞세워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금리 현상은 현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 연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앞당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물가 목표치 또한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 대선과 관련하여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경기 부양책과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조기 금리 인하 변수들이 대선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 당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당선 결과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미 연준은 물가 지표와 함께 고용시장 악화를 대비하는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악화의 충격파를 대비하여 재무부의 바이백 플랜과 6월부터 시작될 양적 긴축의 축소가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5월 FOMC 회의의 큰 핵심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 FOMC 회의와 함께 상승 랠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4월 시장은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본다면 반감기 전으로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소 반년에서 1년 후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ETF 유출과 함께 진행된 현 하락장은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 대선과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는 4년으로 일치합니다. 고금리라는 시장 악재가 거치고 상승 랠리를 유발할 요소들이 맞물린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큰 상승장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